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렉처 바이 스튜던트에서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61번 이동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엔도메트리오시스의 병태 생림 및 역학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특징적인 임상 양상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후 진단, 치료에 대해서 학습한 뒤 마무리하는 의미로 연관 기출문제에 대해서 두 문제 정도 풀이한 후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도메트리오시스의 병태 생림 및 역학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란 우리나라 말로 자궁 내막증을 의미하곤 합니다. 이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에 다른 곳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발 연령은 25세에서 45세의 젊은 여성에서 나타나며 호발 부위는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난소에 자주 나타나며 자궁인대, 직장질 충격 등 다양한 부위에서 나타납니다. 주로 골반 내 장기나 복막에 존재하고 난소의 낭종을 형성하였을 경우 엔도메트리오마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드물게 엑스트라 펠빅 올간에 존재하는 경우 위장관이나 페리카디움, 폐 혹은 플레오라 같은 부위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는 크게 세 가지의 메인 타입이 있는데요. 페리토니얼 타입, 딥 인필트레이팅 타입, 마지막으로 오바리안 타입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에스트로겐 디펜던트 디스오더로 에토픽 레전인 경우에는 그로스와 블리딩 사이클이 맨스트럴 사이클과 함께 겪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도메트리오시스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계 강좌에서도 학습할 수 있었는데 먼저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관련된 크게 병리학에는 전통적 병리학, 그리고 면역학 요인, 그리고 유전적 요인과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 자체의 분자 생물학적 이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전통적 병인학과 면역학 요인에 먼저 중점을 두었습니다. 전통적 병인학에는 먼저 월경혈의 역류와 착상, 체강 변성, 유도 이론, 혈행성, 임파성 파종, 직접 전파가 있습니다. 면역학 요인에는 면역계에 이상이 생길 경우,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된 경우, 그 다음에 세포 면역 및 체액성 면역 둘 다 연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학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NK셀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마크로파지가 증가하는데 이소성 자궁 내막 세포를 제거하지 못하고 같이 증가된 단핵구와 함께 이소성 자궁 내막 조직의 붕화를 촉진하는 그로스 팩터와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원래의 역할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이뮤노 이스케이핑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액티베이티드 뉴트로필은 신생혈관 형성과 에이포토시스, 사이토카인의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림포사이트는요. B와 T 림포사이트가 자궁내막증 환자의 복강액과 이소성 자궁내막 조직의 기질에 많이 존재하는데 이는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사이토카인과 그로스 팩터는 이소성 자궁내막 조직의 분화와 신생혈관 등의 유발에 유도를 하는데 이는 복막으로 착상, 성장을 유도합니다. 이와 함께 TNF-알파는 자궁내막증 환자에서 이소성 자궁내막 조직을 복막에 착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에 인해서 엔도메트리오시스는 이뮤노 이스케이핑, 인플라메이션, 그 다음에 오토 이뮤니티와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곤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도메트리오시스의 특징적인 임상 양상입니다. 먼저 주 호소하는 트라이아드가 있는데 이것은 연계 강좌에서 작년에도 학습하였듯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월경통이 있고 두 번째로 성교통, 골반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임이 있습니다. 이는 양간 유착 및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에 더불어 기타 검사 소견으로는 골반 검사에서 아통이 있는 결절이나 자궁이 후굴되어 고정, 난소덩이가 만져지는 듯한 소견이 있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엑스트라 펠빅 증상은 월경 주기와 관련된 주기적 증상을 나타냅니다. 이는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예를 들면 위장관에서는 복통과 혈변,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요관에서는 혈뇨, 배뇨통이 나타날 수 있고 폐에서는 객혈, 혈흉, 기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진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먼저 진찰 소견, 피지컬 익사미네이션 소견입니다. 병변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서 소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자궁경부 아래쪽 4시와 8시 방향에 자궁 청골인대 부위에 국소적인 압통을 보이는 딱딱한 결절이나 비우가 보일 경우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찰 소견은 월경 중에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캔서 안티젠 125의 상승입니다. 이 캔서 안티젠은 상피성 난소암의 표지자이고 진단 및 치료 후 재발 평가에 이용됩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별 검사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진단입니다. 영상은 주로 이전에 학습하였듯이 비침습적인 검사에서 침습적인 검사로 진행하고 값이 저렴한 검사에서 비싼 검사로 진행해야 된다고 학습하였습니다. 따라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자이널 울트라소노그래피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균일한 저에코 난소 낭종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버자이널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진단에 유용하고 난토, 자궁 내막종 진단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또한 전형적인 초음파 소견이 있으므로 90%의 민감도와 100%의 특이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아래의 그림을 통해 엔도메트리오시스 혹은 엔도메트리오마일 때 어떠한 초음파 소견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MRI입니다. MRI 검사는 영상 진단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오바리안 엔도메트리오마와 다른 장난소 종양의 감별에 효율적이고 직장과 질을 침범하는 신부 자궁 내막증, 즉 Deep Infiltrative 타입의 때 가장 높은 민감도를 나타냅니다. 아래에서는 MRI에서 엔도메트리오시스 혹은 엔도메트리오마일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술적 진단 방법입니다. 수술적 진단 방법으로는 복강경 검사가 있는데 시진 혹은 생검하여 자궁 내막증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으로는 왼쪽 이 그림과 같이 복막의 흑갈색의 파우더번 혹은 건샷 소견이 나타나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복강경 수술 중 오래된 출혈이 초콜릿 색깔의 점액으로 흘러나오곤 합니다. 다음으로는 엔도메트리오시스와 관련된 분류 및 병기 체계입니다. 이 왼쪽 스테이지 1, 2, 3, 4로 나누어진 이 스테이지는 미국 생식의학계 병기 체계입니다. 병변의 범위와 중증도를 각각 점수하여 4개의 병기를 구분하였고 보신 것과 같이 미니멀,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기 체계의 한계는 병기와 임상 증상 또는 임신율과의 상관관계가 너무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지암 병기 체계입니다. 이 병기 체계는 기술요법을 사용하고 이 왼쪽부터 먼저 작성해서 나가는 것이며 디스크립션이 주 목적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방법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의 치료 방법은 골반 통증 혹은 불임 등의 임상 양상 및 환자 개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한데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약물 치료는 엔세이드,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틴, 복합경규 비임약, 프로게스틴, GnRH 아고니스트, 다나졸이 있습니다. 엔세이드는 통증 치료를 위한 것이고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위한 치료는 아닙니다. 호르몬 요법과 함께 보조치료로 사용되고 복합경구 비임약은 간헐적 돌반 출혈, 그다음에 비너스 트롬보 엠볼리즘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프로게스틴은 에스트로겐의 자궁 내막 증식 작용에 기량하는 작용이며 예시로는 디에노제스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GnRH 아고니스트입니다. 뇌하수체의 GnRH 수용체를 다운 레귤레이션하며 궁극적으로 저에스트로겐 상태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졸이 있습니다. 다나졸은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 이유는 강한 안드로겐 부작용으로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시스텍토미가 있습니다. 임신을 원하는 경우나 엔도메트리오마가 있을 때 시스텍토미를 시행합니다. 다음으로 히스테렉토미가 있습니다. 히스테렉토미를 시행한 경우에는 토탈 업도미널 히스테렉토미와 바이라테럴 살핑고 오프렉토미를 함께 시행합니다. 이는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시행하며 수술 후 호르몬 보충은 자궁 내막증이 다시 성장할 수 있어 3에서 6개월 후 실시하곤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학습 내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연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세의 상가력이 1001, 그러니까 만기 출산이 한 번이고 현재 살아있는 아이가 한 명인 여자가 골반통과 성교통이 심하여 병원에 왔습니다.
평소 월경은 규칙적이며 월경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4년 전에 첫 아이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임신이 잘 되지 않았고 골반 검사에서 뒷천장과 오른쪽 자궁 청골 인대에서 앞통이 있는 결절이 만져집니다.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쪽 난소는 사진과 같습니다. 확진을 위한 검사는 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여러 가지 언급했던 사실과 많이 연관되어 있죠? 답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표시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31세 상카력이 있는 여자가 골반통과 성교통, 월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임신이 되지 않는 이 특징적인 엔도메트리오시스의 트라이어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조하였던 피지컬 익세미네이션 소견인 오른쪽 자궁 청골인대에서 앞통이 있는 결절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쪽 난소의 초음파 소견이 균일한 저에코 난소 낭종 소견을 보이므로 이는 엔도메트리오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의심할 때 확진을 위한 검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술적 진단 방법인 복강경 검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답은 5번 복강경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32세 상가력이 0000인 여자가 임신이 안 되어 병원에 왔습니다. 월경이 수칙적이었고 평소 월경통과 골반통이 심하였습니다. 골반 검사에서 자궁 정상 크기였으나 오른쪽으로 고정되어 있었고 앞통이 있는 콩알 크기의 결절이 만졌습니다. 골반 초음파 검사에서 오른쪽 난소의 직경 6cm 크기의 균일한 저에코 낭종이 관찰되었고 혈액 검사와 불임 검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치는 혈액 검사 결과 캔서 안티젠이 상승되어 있는 소견, 자궁 난간 조영술에서 양측 난간 폐쇄, 정액 검사 정상이었습니다. 1번 클로미펜, 2번 생식생 자궁 호르몬, 3번 인공 정액 주입술, 4번 난소 낭종 절제술, 5번 난소 절제술입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표시해 보았는데 일단 32세 상가력이 없는 여자니까 일단 가임기의 여성입니다. 근데 불임, 월경통, 골반통 이게 익숙하죠? 트라이어드입니다. 엔도메트리오시스의 트라이어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제 기타 검사 소견인 오른쪽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골반 검사에서 그 다음에 앞통이 있는 콩알 크기의 결절이 만져졌고 그 다음에 특징적인 울트라소노그래피 소견인 균일한 저에코 낭종이 관찰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일단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징적으로 캔서 안티젠이 상승되어 있지만 이는 선별검사로는 이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양측 난간 폐쇄를 통해서 불임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학습하였습니다. 여기서 정액검사가 정상인 것을 표시한 이유는 지금 임신이 안 되는데 여자 쪽의 문제일까 아니면 남자 쪽의 문제일까를 봤을 때 남자의 정액은 정상이므로 여자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현재 가임기의 여성이 불임과 월경통, 골반통의 증상을 통해서 병원에 내원하였고 그 여러가지 소견과 증상들은 엔도메트리오시스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임기가 있고 이러한 퍼틸리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난소 히스테렉토미를 하는 것이 아닌 시스텍토미를 시행해야 됩니다. 따라서 난소 낭종, 초음파로 확인한 난소 낭종을 절제해줘야 되는 난소 낭종 절제술, 즉 시스텍토미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이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엔도메트리오시스에 대한 렉처 바이 스튜던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